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범용 컬렉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범용 컬렉션이란 대부분 데이터 타입은 하나의 특정한 값을 표현하지만 컬렉션은 여러 개의 값을 포함한다. 내장된 별과 튜플과는 달리 컬렉션이 가리키는 데이터는 흰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즉, 데이터 크기를 컴파일 시점에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중 얼마든지 그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컬렉션은 그 수용량과 처리 비용이 다르므로 현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컬렉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늘려야 할 기술의 관건입니다. 일단 이 책의 구절의 맨 처음에 나오는 요약 내용인데, 이 컴퓨터 구조에서 메모리에 올라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조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컬렉션이 많던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벡터 컬렉션이 있습니다. 벡터는 이 벡터 안에 특정한 타입, 동일한 타입들의 배열을 나타낼 수 있고요. 하나의 인트 타입을 선언을 해준다면은 인트 타입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타입이 이제 불변이고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벡터를 넣어놓고 이 push라는 함수를 써서 안쪽에 계속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의 출력값은 5, 6, 7,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변과 불변을 계속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뮤터블을 빼면 안 됩니다. 메모리가 해제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4장에서나 3장에서도 말이 나온 것처럼 그냥 계속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스트에서 기본 운영은 한 스코프에서 벗어나면은 드랍 함수가 발생이 되고, 그 드랍 함수가 발생이 되면은 메모리가 해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V를 선언했을 때 여기 스코프를 벗어나게 된다면은 드랍 함수가 나와서 메모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읽기 인덱스 문법과 겟 메서드를 이용해서 벡터의 값을 읽어올 텐데요.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불변인 벡터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인덱스를 리턴을 합니다. 요것은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주소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vget 메서드를 통해서 두 번째 있는 인덱스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값이 이 서드와 매치를 한다면 세 번째 원수인 서드를 출력을 하고, 만약에 없다면은 세 번째 원소가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get 메서드를 통하면은 이 인덱스 안에 있는 값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값을 반환을 하지만은, 만약에 없다면은 넌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옵셔널 t 타입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5개의 인덱스로 이루어진 5의 인덱스로 이루어진 5개짜리 배열이 있는데, 이 100번째 걸 없지만은 참조를 하려고 한다면은 패닉이 발생을 하고, get 메서드를 사용한다면은 없는 데이터의 경우 넌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에서 넌 값을 리턴을 했을 때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참조하는 변수를 생성한 상태에서 벡터의 새로운 값을 추가. 일단 주의점은 같은 범위 내에서 가변 참조와 불변 참조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이거는 소유권 규칙과 그 러스트의 규칙 저번에 영상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첫 번째 대안 불변 참조를 가지며 벡터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코드이므로 규칙에 어긋나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 다음 코드로 보시면 5개짜리를 만들어냈는데 이 가변 참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변 참조가 한 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벡터에 저장된 값을 순환하기. 이 벡터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직접적이게 또 v를 넣게 되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발생하게 돼서 v의 값을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 참조 이터레이터를 반복을 하면서 이 i에다가 값을 남겨주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소값이기 때문에 i에 주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i는 역참조 연산자로 거기에 있는 값을 뽑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러스트의 기본값으로 printL에는 참조값을 그냥 프린트를 했을 때 i로 써도 거기에 있는 역참조가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자동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냥 i를 써도 되지만은 확실한 구분을 위해서 별 i로 적었습니다. 벡터에 저장된 값에 대한 가변 참조 순회. 일단 가변 변수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벡터로 5개의 인덱스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변이 가능한 이 주소값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주소값에 할당하는 그 값에 들어가서 50을 더해주게 되면 51, 52, 53, 54, 55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조를 썼기 때문에 v의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v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거자를 이용해서 여러 타입 저장하기. 벡터는 이제 오로지 같은 타입만 저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탑을 넣기 위해서 열거자를 이용을 합니다. 열거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int 타입, float 타입, 텍스트 타입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벡터를 선언을 할 때 열거자를 통해서 열거자의 int 타입, 그 다음에 string 타입, 그 다음에 float 타입을 선언을 해서 벡터 안에 같은 타입인 이 스프레드시트 셀을 넣게 되지만 거기 안에 있는 타입들이 또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스트는 오타가 많네요. 러스트는 컴파일 시점에 어떤 타입의 값이 저장될지 알아야 하므로 얼만큼의 흰 메모리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한다. 이걸 적은 이유는 여기에 이제 int 타입과 텍스트 타입, 그냥 플롯 타입을 다 지정을 해주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같은 제가 파이썬을 배웠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이제 메모리를 관리를 해주는데 이 러스트와 C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적이게 제가 메모리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러스트와 C에서는 이 흰 메모리가 C도 아니라 러스트에서는 흰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벡터에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은 연산 간에 다른 타입들의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열거자와 매치 표현식을 조합해서
그의 경우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문자열. 러스트의 문자열은 바이트 컬렉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UTF-8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UTF-8 형식이라는 것은 아스키 코드 값은 1바이트씩 들어가서 이제 그 영어 문자열이 1바이트씩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3바이트, 2바이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가변적인 게 아니라 불변적이라서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유니코드 형식으로 만든 게 UTF-8 형식으로 8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열이란 스트링 타입과 그다음에 이 str 주소값, 문자열 슬레이스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의미를 합니다. 흰 메모리에 스트링 객체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변인 이 s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 초기값이라는 스택 메모리에 이 주소값으로 문자열을 받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타입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열 자체를 변수에 할당하게 되면은 그 변수는 주소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서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주소값이기 때문에, 이 주소값 참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 번째, 이 세 줄과 이 마지막 줄이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문자열 수정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스트링 풀을 가변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S1에 S2를 집어넣게 된다면은 네. 이 S1은 푸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제가 이걸 왜 2번 넣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푸시 str이라는 거는 문자를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이 푸시라는 거는 이 문자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1과 이제 S2는 문자열을 합할 때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 주의해야 될 점이, 이 S1은 참조가 아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앰퍼센트를 해주는 %s2를 해주는 이유는 이 add 연산자의 메서드가 셀프와 그 다음에 주소값을 받아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맷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포맷은 주소값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틱택토 S1, S2, S3는 틱택토라는 각각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고요. 이 S에다가 넣었을 때 S1, S2, S3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S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포맷 함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 인덱스, UTF-8 형식으로 인코딩이 기본값을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처리할 때 영어는 1바이트, 한글은 3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러스트는 스트링 타입에서 인덱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처리에 일정 시간 시간 복잡도 O1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유효한 문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처음부터 스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덱스를 처리할 때는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줘야 됩니다. 한글이 3바이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0, 이 인덱스가 0이라고 0, 1, 2, 3, 4, 5가 아니라 0, 1, 2, 3, 4가 아니라 0부터 15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나타내서 이게 정수형 3개짜리 배열이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래서 0에서 3으로 지정을 해줘야 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스라는 거는 문자 단위로 슬래싱을 하는 메서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이 나오게 됩니다. 해시맵은 키와 밸류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시, 테이블, 딕셔너리, 그 다음에 연관 배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형태와 매우 유사하고요. 생성은 유주를 통해서 다른 모듈에 있는 거를 스코프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시맵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인서트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뮤터블이기 때문에 값을 넣어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벡터와 다른 벡터를 통해서 묶은 다음에 한 번에 포문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터하고 이터를 한 다음에 이 콜렉트를 통해서 이 해시맵과 이런 벡터 그 다음에 문자열을 값을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해시맵 수정의 메서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시맵 수정에서 해시맵을 선언한 다음에 새로운 해시맵을 넣어놓고 이 인서트라는 문을 넣으면은 똑같은 키에 밸류를 넣었을 때 10이 들어갔을 때 다시 똑같은 키에다가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더파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스코어스에는 블루는 25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시맵을 다시 새로 넣고 그 다음에 인서트 문을 통해서 블루와 밸류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여기서 엔트리를 들어가고 이 키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하고 키에 대한 값이 없으면은 50의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키에 대한 값이 있으면은 값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의 값이 이미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고 옐로의 값이 없기 때문에 추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스라는 해시맵 안에는 키 값으로 옐로 블루가 둘 다 있고 그리고 밸류 값으로 블루는 50으로 덮어서지는 게 아니라 10으로 되어 있고 옐로라는 값만 50으로 되게 됩니다. 텍스트에 문자들이 얼마나 이제 반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인데요. 코딩인데요. 이 맵에 해시맵을 새로운 걸 설정을 해주고 텍스트는 빈 공간으로 문자를 슬라이싱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주소값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 주소값에 이 키값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은 만약에 있다면 반환을 하지 않고 없다면은 이 해시맵에 이제 0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일단 초기 값이 아무것도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월드인 헬로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헬로우가 들어가게 되고 그 헬로우의 값이 0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뮤터블인 v 벡터 값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 카운트에 대한 플러스 1을 한번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주소값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1을 더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월드를 다시 들어가서 그 월드가 없으니까 0이라는 값을 넣게 되고 거기에 카운트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더풀 없었으니까 0이 발생을 하게 되고 1을 넣게 됩니다. 이 워드라는 거는 확인은 워드에 이제 맨 처음에 두 번째 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이라는 값을 넣진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한 주소값만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소값에 다시 들어가서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 1이라는 거를 더해주게 되고, 그러면 해쉬 맵인 이 맵이라는 변수 안에 값은 키가 헬로우 월드 원더풀이 들어가게 되고, 밸류의 값은 헬로우는 1, 월드는 2, 원더풀은 1 이라는 값으로 넣어지게 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메모리를 왜 스택과 힙으로 나누는가, 왜 이런 구조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고, 그걸 조사하게 되면서 CPU는 함수 호출 빠르게 처리하면서 인터럽트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스택 프레임 구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함수 호출 시 이제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스택이 필수적인데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어떤 크기나 생명 주기가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스택 구조 자체가 선입 선출이 아닌 후입 선출이고, 선입 선출이어도 뭐 안 되지만은 그 이제 대기라는 양옆이 뚫려 있는 자료 구조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제 기본적인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은 스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매우 불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 메모리 요구는 정적 스택으로 감당할 수 없어 힙이라는 별도 영역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말로, 그 다음에 C++에서는 U,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객체 생성 등 이 함수의 실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스택이란 걸 쓰게 되고, 동적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힙이라는 메모리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크기나 생명 주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택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중간에 있는 걸 빼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빼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적 데이터 처리가 매우 힘들다는 말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러스트의 범용 컬렉션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